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종욱 삼성증권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IT 업종 투자 전략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잇따르면서 IT 업종에서는 어닝 쇼크가 좀 현실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발표가 됐을 때 반도체, 장비 등 IT 섹터들 어닝 쇼크가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리뷰부터 좀 해볼게요. 4분기 실적 보시고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4분기가 이제 대형주들은 이미 실적 발표가 다 끝났고 중소형주들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곳이 더 많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4분기의 실적 자체는 이제 이익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았고 시장이 기대감,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던 실적들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제 반도체든 뭐 가전이든 핸드폰이든 부품이든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약세였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4분기 때 오더 자체가 많이 부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3분기 때는 환율이 원화 이제 약세일수록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 4분기가 되면서 원화 강세로 돌아서면서 좀 악화가 심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IT 저희 리뷰를 좀 먼저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감산을 하냐 마냐 이 기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고 시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습니다. 실제 이를 두고 감산을 감산이라 부르지 못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 뭐 이렇게 좀 빗대서 우스갯소리들도 나와요. 삼성전자는 뭐 감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 SK랑 조금 차이가 입장차가 있는 것 같던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감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서 나오는 오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감산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감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감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느낄 수 있었던 뭐 이제 라인을 끈다든가 아니면은 투자를 미룬다던가 이런 직접적인 감산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로 하게 되는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그것보다는 R&D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라인 재배치를 상반기에 앞당기는 거와 같이 이제 상반기 때 이제 기왕 이제 공장을 끌 거 좀 이런저런 이제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꺼보자 해서 감산 효과를 누리는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감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감산 효과를 누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감산 효과를 누리려면 가장 길게 보면은 1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는 게 1년이니까. 투자를 줄여서 감산 효과를 내는 건 1년 정도 이제 시차가 존재합니다. 다만 라인 셧다운이라든가 아니면 R&D 투자 비중 증가 같은 것들은 아마 한두 분기 후가 되면은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방향성은 동일하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감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작하려면 결국은 수요가 부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시장에서 사줄 거라고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 주문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그건 이제 모바일, PC, 서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였고 이 재고를 어떻게 풀까를 생각을 했다가 원래는 좀 마일드하게 미래 투자를 줄여서 재고를 좀 뒤로 미뤄서 나중에 팔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재고가 너무 급한 속도로 쌓이다 보니까 급기야는 감산까지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IT 기업들이 연간 수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좀 요목조목 알려주세요. 일단은 올해 수요 자체를 모든 업체들이 많이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삼성, SK, LG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IBM이나 뭐 아니면 그 아마존, 구글 모두 다 올해 상황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보더라도 PC, 모바일, TV 전부 다 올해 역성장을 보는 것이 시장의 이제 평균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고 비용 줄인다가 이제 모든 업체들이 다 1순위 전략입니다. 거기에다가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가동률을 줄이거나
어떻게든 재고를 정상 재고 수준으로 내 기업 안에서는 정상 재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가 올해 특히 상반기에 보수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올해 1년 내내 안 좋긴 하지만 네. 이 1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안 좋은 것이 심화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은 것들이 풀려나가면서 정상화되거나 또는 성장 전환할 수 있는 기대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을 때 재고를 열심히 줄여놓고 나면 하반기 때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 4분기 실적 때 어닝 컨퍼런스 콜 때 모든 임원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상저하고 이야기가 IT 업종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재고를 줄이는 방법 말고는 뭐 특별하게 IT 업종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따로 없는 걸까요? 이제 재무적으로 재고를 네. 줄이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런 방식이 또 하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IT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통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D램 같은 경우에는 1A의 공정에서 1B, 1C 이런 식으로 공정 전환을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또는 서버에 들어가는 뭐 HBM 같은 하이엔드 제품을 누가 빨리 선점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에 들어갔던 전통적인 모바일이나 PC 수요 외에 뭐 또 다른 AR, VR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누가 선점할 것이냐 이것도 큰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점하는 공략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는 그럼 저희가 IT 기업들에 대해서 좀 요목조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발간하신 리포트를 좀 하나씩 살펴봤어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보고 싶은 기업은 LG 이노텍인데요. 네. 일단 실적은 좀 반토막이었고요. 아이폰 쇼크 여파도 있었는데 앞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저희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재료들이 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결국은 LG 이노텍은 애플이 특히 애플 중에서도 아이폰이 얼마나 팔리느냐, 그 아이폰 중에서도 비싼 프로와 프로맥스가 얼마나 팔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는 정말로 수요가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팍스콘 중국 공장의 가동이 멈추면서 생산 차질로 빚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저효과, 좀 안 좋은 기저효과를 생각한다면 올해 하반기 때는 그래도 생산 차질까지 붙은 작년보다는 많이 팔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특히 2분기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아이폰의 성장을 더 이상 보지 않거든요. 네. 큰 기조에서는 아이폰의 성장은 일단락이 되었고 LG이노텍의 영업이익 성장도 과거 3년간 보여줬던 성장을 더 이상은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LG이노텍을 주식으로서 지금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홀드 의견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정도에는 이런 기저효과의 트렌드가 잠시간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나올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LG이노텍 홀드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겠죠? IT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네. 모든 것을 이제 사이클과 이제 파괴적 혁신 이 두 가지의 틀로 네. 보게 되는데 아이폰은 그 중에서도 이제 사이클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아이폰을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작년까지의 아이폰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서 좋았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부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LG이노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종목. 기업은 LG전자입니다. 4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도 주가는 참 잘 갔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5개월 만에 10만 원 돌파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막 줄 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목표 주가를 또 직접 상향하시기도 했고요. 네, 그 맞습니다. 이유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결국은 가전의 재고 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LG전자의 올해 작년 3분기와 4분기의 영업이익이 사실 기대를 좀 하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익이 안 좋아지더라도 이 이익 부진의 터널의 끝이 어디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LG전자의 경우에 그 지표가 재고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LG전자가 비록 TV와 가전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재고자산을 크게 밀어낸 뒤에는 이 리스타킹 효과라고 해서 재고를 비축하면서 쌓는 영업이익의 그 양의 효과가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네. 좀 기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걸 통해서 재고 자산이 크게 빠진 이후에는 영업이익의 하향은 끝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의 숫자보다도 그 재고 자산의 폭의 변화, 네, 이것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고 자산의 증감을 통해서 그러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셨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악재가 다 끝났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겠죠. 되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악재가 다 끝났다. LG전자에 대해서 사이클도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판단도 있으셨고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IT 기업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네. 이익은 부진하지만 바닥 탈출의 정황이 네. 명확하다라고 리포트의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네. 바닥 탈출 어떤 정황으로 명확하다라고 보십니까? 올해 상반기 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IT의 이 매매의 그 판단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은 팔고 싶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은 사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의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삼성전기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LCC의 이익은 작년 하반기 때 계속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고요. 올해 1분기 때도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MLCC의 이익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절반이 중국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이 안 팔렸지만 그 중에서 중국 스마트폰이 유독 안 팔렸었고요. 그 유독 안 팔린 스마트폰의 피해를 삼성전기가 MLCC의 판매 부진으로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타나게 되면 스마트폰의 유난히 부진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회복하게 되고 그랬을 때 IT에서는 누가 제일 수혜를 볼 것이냐 이런 쪽으로 관점이 180도 바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삼성전기도 좀 가져볼 만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IT에서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를 어떤 것을 꼽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단연 이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향후 기대감까지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형주들도 물론 중요한데 IT 안에서도 중소형주들 네.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볼 만한지 이것도 궁금한데 커버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올해 IT 중소형주 중에 요거 괜찮다. 그렇게 네. 좀 이야기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희는 HPSP나 파크시스템즈와 같은 기술력이 입증된 장비 업체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저희가 이제 사이클만 보기 때문에 사이클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매출이 튀어오를 것 같은 회사들을 주로 골랐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삼성, SK, LG그룹과 같은 IT 대형 업체들이 글로벌 탑 수준의 기술력을 구축을 했어요. 이제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업황이 돌아와도 이 기술력이 받침되지 않는 부품 장비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소형주들을 고를 때에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제는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황이 돌아왔을 때 특히 최첨단 부분에서 하이엔드 판매가 좋을 것 같은 장비 업체를 꼽다 보니까 EUV와 어떻게든 관련이 된 파크 시스템즈와 그다음에 선단 공정으로의 전환 투자에서 더 니즈가 더 높아지는 HPSP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업종 내에서는 HPSP, 파크 시스템즈 주목해보자 하셨는데 역시나 그 포인트는 기술력. 이었습니다. 네.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판매도 어렵기 때문에 좀 탄탄한 기업 위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좀 체크해 볼 점이 있습니다. IT 관련주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것도 저희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뭐 사이클 이야기도 네. 계속 해주셨는데 네.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도 유의해야겠고 그리고 업황 자체에 대한 체크 포인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리스크와 리턴을 잘 따지자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IT는 사이클이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요 첫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고 리턴도 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국면이라서 뉴스도 악재가 계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실적도 상반기 중에는 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용기를 갖고 투자해야 되는 것이 올해 상반기의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하반기가 되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투자했다는 거는 따지고 보면 하반기의 회복 기대감을 상반기에 선반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하반기 때는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냉정하게 펼쳐야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주로 뜨거운 가슴을 이용해서 남들은 안 가지는 용기를 가진다면 하반기는 이제 차가운 머리를 이용해서 정말로 그 뜨거운 가슴이 맞았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검증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올해 IT를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좀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적절하게 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상반기에는 뜨거운 가슴, 그리고 하반기에는 차가운 머리 전략을 좀 이용해 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IT 기업들 좀 투자할 때 있어서 이런 점들 유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기업들의 향후 전망 그리고 유망 종목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종욱 삼성증권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였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